80이 넘은 나이에 바람을 피운 남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여자에게 집문서를 넘기려 했습니다. 평생 손이 닳도록 일만 했던 아내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수십 년을 침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경상도 작은 도시의 변두리 골목 안쪽,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에서 최갑순 할머니의 하루는 늘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반도 펴지지 않는 몸을 이끌고 할머니는 그날도 어김없이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는 것이 겨울이면 특히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은 이미 오래전에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순 할머니의 나이 83, 남편 이용팔 씨는 85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오래된 부부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마주치는 노인 부부,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으면 할머니가 옆에서 팔을 내어주는 그런 정겨운 풍경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고 어두운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갑순 할머니가 용팔 씨와 결혼한 건 19살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혼처였고 그 시절엔 누구나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못 본 남자와 식을 올리고 시집 식구들 사이에 던져지듯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독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으켜 세우고 밥 한 끼도 편히 먹게 두지 않았습니다. 용팔 씨는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편도 아내 편도 들지 않는 남자였습니다. 그저 눈을 피하고 술을 마시고 며칠씩 집을 비우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갑순 할머니는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이 결혼은 내가 혼자 버텨야 하는 것이라고. 아이들이 생기면서 삶은 더 고단해졌습니다. 큰아들 재호, 둘째 딸 미선, 막내 아들 재구. 셋을 키우면서 갑순 할머니는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남의 집 밭일을 도와주고 장터에 나가 나무를 팔고 겨울에는 공장 부업까지 받아다 했습니다. 손가락에 피딱지가 않고 무릎이 닳아 물이 찼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입에 밥을 넣어야 했으니까요. 용팔 씨는 그 시절 뭘 했을까요? 공사판을 전전하다 일이 없으면 집에 들어와 드러눕는 남자였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날보다 갑순 할머니 손에 빨대를 꽂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술값을 달라고 친구들 만날 돈이 필요하다고 때로는 이유도 없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갑순 할머니가 거절하면 며칠씩 밥을 굶히거나 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래도 갑순 할머니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요? 갈 데가 없는데. 아이들은 있는데. 그 말 안에는 수십 년의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하나둘 집을 떠나면서 갑순 할머니는 처음으로 집안에 단둘이 남겨지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위안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용팔 씨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 모임이라 했고 나중에는 경로당이라 했습니다. 갑순 할머니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남편이 집에 있어봤자 말 한마디 섞지 않는 사이였으니 없는 것이 오히려 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용팔 씨의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한 번도 산 적 없는 종류의 향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겼습니다. 하지만 향수 냄새는 계속되었고 용팔 씨가 집에 들어올 때 감추듯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 것을 갑순 할머니는 어느 날 목격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그 느낌, 그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어떤 감각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라는 말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갑순 할머니가 진실을 알게 된 건 큰아들 재호의 입을 통해서였습니다. 재호는 어느 날 저녁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도 오래 고민했다고,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다고, 그런 전제를 달고서 동네에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용팔 씨가 시내 어딘가에 있는 다방을 다닌다는 것.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달째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여자한테서 차를 받아 마신다는 것. 그 여자 이름은 박명희, 나이는 60 중반. 오래전부터 그 일을 해온 여자라는 것. 재호는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돈을 쓴다는 말도 했습니다. 용돈을 준다는 정도가 아니라 꽤 큰 돈이 오간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갑순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오래된 상처 하나가 다시 손을 뻗어 가슴을 쥐어잡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굳어버린 상처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갑순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이전과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외출 시간이 길어진 것, 지갑에서 현금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 것. 갑순 할머니는 어느 날 혼자 시내로 나갔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골목을 찾아서 문이 반쯤 열린 다방 앞에 섰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 뿌옇게 유리문이 달린 그 가게는 낮인데도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이 골목까지 번졌습니다. 갑순 할머니는 그 앞에서 5분쯤 서 있다가 들어가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들어가서 눈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순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80이 넘어서도 이런 꼴을 봐야 하나. 그 말에는 분노도 있었고 서러움도 있었고 믿기지 않는 허탈함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터졌습니다. 갑순 할머니 몰래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재구가 우연히 알게 된 일을 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구는 은행 직원에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용팔 씨가 혼자 은행에 찾아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 했는데 공동명의인 아내의 서명이 없어서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용팔 씨는 몇 번을 더 찾아와 방법을 물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얼마를 빌리려 했냐고 재구가 물었더니 3천만 원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갑순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집은 두 사람이 젊을 때부터 평생을 모아 장만한 집이었습니다. 용팔 씨가 번 돈보다 갑순 할머니가 번 돈으로 더 많이 채워진 집이었습니다. 겨울에 지붕이 새도 수리비가 없어서 고무대야를 받쳐두고 버텼던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이 마루에서 뛰어놀고 여기 부엌에서 갑순 할머니가 새벽마다 밥을 지었던 집이었습니다. 그 집 문서를 다방 여자에게 갖다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갑순 할머니는 그날 밤 용팔 씨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온 용팔 씨는 갑순 할머니가 불을 켜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갑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테이블 위에 은행 서류 한 장을 밀어놓았습니다. 재구가 어렵게 구해다 준 대출 상담 기록 사본이었습니다. 용팔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발뺌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고, 잘못 본 거 아니냐고, 그냥 알아본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갑순 할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용팔 씨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이 집 가장인데 마음대로 못하냐고, 평생 답답하게 살았다고,
이제 나이 먹어서 좀 즐기면 안 되냐고. 갑순 할머니는 그 말을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갑순 할머니는 큰딸 미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미선은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치가 빠르고 야무진 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로 이야기를 다 털어놓자 미선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미선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이혼해. 갑순 할머니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럽고 기막힌 웃음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을 어떻게 해?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미선은 단호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고, 엄마 인생이 아직 안 끝났다고, 이대로 더 당하고 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갑순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또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진지하게 떠올린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어떤 상황에도 그냥 사는 것이 당연했으니까요. 맞아도 살고, 굶어도 살고, 치이고 무시당해도 사는 것이 결혼이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갑순 할머니가 시내 다방을 찾아갔다 돌아왔다는 이야기, 용팔 씨가 은행에서 거절당했다는 이야기, 집안이 뒤숭숭하다는 이야기가 골목 안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명이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중에 갑순 할머니가 이것저것 물어서 알게 된 바로는 그 여자는 젊었을 때 고생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버려지고 자식도 없이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방을 운영한 것도 먹고 살기 위한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갑순 할머니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미워야 할 여자인데 가슴 한쪽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가엾다는 마음이 자신이 당한 것의 억울함을 지워주지는 않았습니다. 억울함은 억울함이었고 짠함은 짠함이었습니다. 사건이 본격적으로 터진 건 가을이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용팔 씨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경로당에서 쓰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방 안에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119를 부른 것도 갑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박명이었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용팔 씨는 뇌졸 중이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간 건 큰아들 재호였습니다. 재호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침대 옆에는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60 중반의 여자. 얼굴이 부어 있었고 눈이 빨갰습니다. 재호는 그 자리에서 그 여자가 누군지 단번에 알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없었습니다. 재호가 천천히 자리에 앉자 박명희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갑순 할머니가 병원에 도착한 건 1시간쯤 뒤였습니다. 갑순 할머니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서 남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용팔 씨는 2달간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 2달 동안 갑순 할머니는 매일 병원에 나왔습니다. 밥을 챙겨오고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따라다니고 의사 선생님 말을 받아 적고 약을 챙겼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렇게까지 해줄 필요 없다고. 아버지가 한 짓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고. 갑순 할머니는 그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도 몰라. 그냥 손이 가네. 그건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몸의 습관이었습니다. 이 남자가 아프면 자신이 챙겨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깊은 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순 할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갑순 할머니는 조용히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용팔 씨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갑순 할머니는 그에게 서류 한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용팔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눌한 발음으로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갑순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 떠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이 집에서 나를 내쫓으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정리를 합시다. 이 집은 내 거예요. 평생 내가 번 돈으로 지킨 집이에요. 용팔 씨는 그날 울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갑순 할머니가 시집 온 이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순 할머니는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흔들리고 또 흔들려서 이제는 더 흔들릴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서울에서 변호사를 수소문했고 재호와 재구가 어머니 곁에서 도왔습니다. 5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의 끝은 법원 서류 몇 장이었습니다. 도장을 찍던 날 갑순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캔커피 하나를 샀습니다. 평소에는 돈이 아깝다고 사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가 끝났다는 것이 실감나서 그 무게가 한꺼번에 몸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건 그냥 흔한 막장의 결말이었을 겁니다. 억센 할머니가 나쁜 할아버지를 이겼다는 이야기.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이혼 후 반년쯤 지났을 무렵 갑순 할머니에게 낯선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박명희였습니다. 갑순 할머니는 전화를 받는 순간 끊어버릴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았습니다. 박명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한테 할 말이 있다고. 꼭 직접 드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갑순 할머니는 한참 침묵했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두 여자는 시내 작은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박명희는 용팔 씨보다 20살 가까이 어렸지만 얼굴에 세월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고단한 삶이 그대로 얼굴에 박힌 사람이었습니다. 박명희는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용팔 씨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남아있는 것을 모두 모았다고 했습니다. 박명희는 말을 이었습니다. 자기도 처음에는 그냥 손님이려니 했다고. 돈을 주니까 받았다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고. 그 할아버지가 집문서를 갖고 오겠다는 말을 했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고. 그런데 진짜로 서류를 들고 왔을 때 그때 자기가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갑순 할머니는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박명희는 계속했습니다. 자기가 나쁜 짓을 한 건 맞다고. 그 점은 사과한다고. 하지만 그 할아버지 집에 있는 것, 그게 할머니 것이라는 건 자기도 알았고 그래서 받을 수가 없었다고. 갑순 할머니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봉투를 한참 보다가 다시 박명희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거 가져요. 집문서를 안 받은 거 나는 그걸로 됐어요. 당신도 먹고 살아야지. 갑순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박명희에게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당신도 앞으로는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요. 박명희는 그 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혼 후 용팔 씨는 한동안 재호 집 근처 고시원에서 지냈습니다. 몸은 뇌졸중 후유증으로 불편했고 혼자 밥을 챙겨 먹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팔 씨가
아들 재호에게 낡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호가 통장을 열어보니 아주 오래전부터 조금씩 적금을 부어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매달 몇만 원씩 부어온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은 6천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용팔 씨는 말했습니다. 이거 네 어머니 드려라. 내가 이걸 줘야 하는데 어떻게 줘야 할지를 몰라서 못 준 거다. 재호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재호가 어머니에게 그 통장을 전달한 날 갑순 할머니는 오랫동안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 그 남자가 다방에 다니고 돈을 쓰고 집문서까지 넘기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30년 동안 이 통장에 돈을 부어왔다는 사실이 갑순 할머니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 갑순 할머니는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었는지 미안함이었는지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닌 어떤 복잡한 감정이었는지 어쩌면 그 남자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갑순 할머니는 그 통장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큰딸 미선이 물었을 때 갑순 할머니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여행 가려고. 미선이 어리둥절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여행이요? 어디요? 갑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제주도. 나 한 번도 못 가봤어. 미선은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83세 어머니가 평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쓰겠다고 한 말이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도 자식을 위해서도 아닌 온전히 자신을 위한 선택을 처음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갑순 할머니는 그의 늦가을 미선의 손을 잡고 제주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생애 첫 비행기였습니다. 이륙할 때 창밖을 내다보며 땅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갑순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야, 이렇게 높이 올라가네. 미선이 옆에서 웃었습니다. 갑순 할머니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5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할머니가 지어온 어떤 웃음과도 달랐습니다. 체념이 섞이지 않은 웃음이었고 참음이 담기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좋아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80이 넘었는데 무슨 이혼이냐고,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냐고, 이제 와서 무슨 변화냐고 합니다. 하지만 갑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다르게 말합니다. 사람은 어느 나이에도 자신의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굽어도 평생 참고 살아온 사람도 오늘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갑순 할머니는 제주도에서 돌아오고 얼마 뒤 재호를 통해 용팔 씨에게 짧은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 통장 잘 받았어요. 그거 좋은데 썼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용팔 씨는 그 말을 듣고 밥을 한 그릇 다 비웠다고 했습니다. 고시원에 들어온 뒤로 처음으로 밥을 제대로 먹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완전히 아름다울 수는 없었지만 그 세월 안에 아주 작은 것 하나는 남아 있었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